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이번에는 유니온 앤 파인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앤 파인드 자체는 사실 자료 구조를 의미하진 않는데요. 보통 그래프에서 되게 흔하게 사용되는 어떤 메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조인트 셋이라는 것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유니온과 파인드라는 두 개의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한 구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조인트 셋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연산이라는 얘기는 결국 유니온과 파인드 이 두 개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구현 방법에 대해서 좀 느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전시켜서 더 빠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조인트 셋입니다. 디스조인트 셋은 서로소 집합이라는 단어로도 소개가 되는데요. 서로소 집합. 원소들이 각각 서로소인 부분 집합들로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즉 파티션이 되었다고 보통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1부터 9에 대한 수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거를 부분 집합들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부분 집합들로 나누면 이제 전체를 다 유니온하면 전체 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서로 간의 교집합이 없는 상태를 파티션 되었다고 하고 이게 서로 집합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부터 9까지의 원소를 이렇게 3개의 서로소 집합으로 나눈 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로 노란색으로 대표값을 정해서 이렇게 색칠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연산이 무엇이 있느냐인데요.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초기화 자체는 그냥 각각의 원소가 하나의 집합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즉 n개의 원소가 주어진다면 그것 자체를 하나하나 다 자체의 부분 집합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당연히 전체가 n개 유니온을 하면 1부터 n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은 애초에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교집합 자체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디스조인트 셋들을 n개 만들어 둡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유니온을 할 겁니다. 유니온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합친다는 얘기예요. 두 원소 A와 B가 주어질 때 이 A가 속한 어떤 집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속한 어떤 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개의 집합을 하나로 합칩니다. 이게 여기서 원하는 유니온 연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A가 주어진 A가 속한 집합을 찾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 find 연산입니다. 어떤 원소 A가 주어질 때 이 원소가 속한 집합을 반환합니다. 자, 그러면 유니온과 find 이렇게 두 개의 연산이 필요한데요. find가 왜 필요하느냐? 어떤 두 개의 값을 받았을 때 이게 같은 집합에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래프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MST,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크루스칼 같은 알고리즘을 쓸 때는 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 두 개가 어떤 사이클을 생성하는 간선이면 이거를 스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때 사이클이 생기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두 개의 어떤 간선에 대해서 양 끝 점점이 같은 집합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면 보통 이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 같은 데에서 많이 쓰이는 연산들입니다. 그리고 크루스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크루스칼로 어떤 간선을 연결 처리를 했다면 그 연결을 했을 때 집합이 합해지는 거니까 그때는 유니온을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find와 유니온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빠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니온과 find를 하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조인트 셋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연산들을 실제 구현을 했습니다. 필요한 연산 초기화에 대해서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그냥 각각 셋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치는 것은 이제 아까도 표시해놨던 어떤 대표값이 있는 것들로부터 이 앞에 두 개의 집합을 합친다고 하면 일단 이렇게 냈다 합칩니다. 냈다 합치는데
지금 한 집합에 대표 번호가 2개 있게 됐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5번이 선택이 됐고요. 5번이 선택이 돼서 사용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찾기 같은 경우에는 8이 속한 집합의 대표를 찾자 하면 이제 사실 집합을 찾는 거였지만 여기서는 보통 일치 여부를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대표의 번호만 찾아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래서 8이 속한 집합의 대표를 찾으면 5겠죠. 그래서 8을 찾으면 5. 그 다음에 7이 속한 곳은 6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는 연산입니다. 파인드는.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배열로 이것을 상태를 일일이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느리지만 일단 기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배열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열에 대해서 어레이 i번지에다가 i번 원소가 속하는 집합의 번호를 적어놓습니다. 이 집합의 번호라는 얘기는 집합 대표의 번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을 때 세 가지 연산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리고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화입니다. 초기화는 1번부터 9번까지 있을 때 배열에다가 자기 값을 다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5n만큼 거립니다. 자, 이제 유니온입니다. 세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뉜 거를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 5번, 8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 번지에 가보면 값으로 어레이 i가 5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대표 번호들을 다 써놓은 배열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1번과 2번, 5가 대표로 있는 집합, 그리고 3이 대표로 있는 집합, 이 첫 번째, 두 번째 집합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구가 9가 이 158 쪽으로 흡수되는 형태인데요. 3과 9에 대해서 얘네가 원래 대표값이 3이었는데 이거를 바꿔줍니다. 5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걸로 바꿨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일된 거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시간 복잡도가 5n만큼 걸립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n개가 있는 상황에서 2분의 n과 2분의 n 두 개의 집합이 유니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2분의 n만큼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5n입니다. 파인드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간단하죠. 집합의 대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레이 i의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7이 속한 집합의 대표는 역시 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열 접근만 하면 돼서 5원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 초기화는 5n만큼 걸렸고 유니온이 5n 그리고 파인드가 5원만큼 걸렸습니다. 파인드는 빠르긴 하나 이제 유니온을 파인드에서 중요한 것이 보통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연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당장 크로스컬만 하더라도 계속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드 하나하나를 연결시켜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니온이 n번만큼 정확히는 n-1번이겠습니다만 5n번만큼 유니온 연산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n개를 유니온하는 경우에는 5n제곱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좀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트리 형태의 구조를 이용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좀 활용입니다. 완전히 수학적으로 엄밀한 트리는 아니고요. 트리 비슷한 어떤 트리의 라이크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그룹을 나타낼 겁니다. 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런 형태이에요. 어떤 집합에 대해서 대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는 어떤 그래프상에서 간선이 자기로부터 나가는 아웃 간선이 무조건 자기로 돌아오는 어떤 루프 간선을 가지고 있는 애가 대표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루트로만 가면 됩니다.
루트라고 하면 좀 사실 좀 엄밀하지 않고 이 대표로 어쨌거나 연결만 되어 있으면 다 이게 동일한 세트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 5, 8 이 집합 같은 경우에는 5가 이렇게 대표를 있고 밑에 1, 8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든 아니면 8, 1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든 아니면 아예 각각 이렇게 따로 연결되든 상관없이 이게 다 이 하나의 셋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내부에는 어떻게 돼 있든 별로 내가 신경 쓸 바는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비슷하게 3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냥 자기 혼자 돌아가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 6, 7, 2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고 당연히 이것보다 더 뭐 다른 형태로 7이 아래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페런트를 정의합니다. 페런트 완전한 엄밀한 페런트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웃 간선에 대해서 그 간선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리 비슷한 어떤 구조를 표현을 했을 때 아이번 원소의 부모, 즉 퍼센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노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의했을 때 역시 동일한 세 개의 연산에 대해서 구현 방법을 그리고 시험 법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화는 뭐 굉장히 비슷하죠. 8개의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다 대표값으로 셀프 루프를 하나씩 다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페런트라는 배열을 이렇게 1부터 8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8이 속한 집합의 대표를 찾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구현이 되어 있을 텐데 그냥 임의의 상태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8이 속한 집합의 대표를 찾자 하는 것은 8로부터 그 페런트 배열, 즉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 봤을 때 여기서 5를 찾고 5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봤더니 페런트가 자기 자신 것 같다 라면 그 원소가, 그 노드가 어떤 집합의 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8번에서 따라가 봤을 때 셀프 루프가 있으면 이거는 대표가 5라는 얘기죠. 그래서 8에 속한 집합의 대표는 5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find를 하면서 사실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find를 할 때 지금 경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1번에 속한 집합의 대표를 찾고 싶다 했을 때 당연히 1에서 3을 거쳐서 2를 거쳐서 4를 거쳐서 6까지 가야겠죠. 그래서 6에서 셀프 루프를 찾았으니까 얘가 대표값이다 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 번 갔을 때 얘네들은 자기가 다 거쳐간 애들이니까 결국 6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다음번에 또 거쳐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로에 대해서 모든 값들을 이렇게 얼로링해서 다 바로 6을 바라보도록 붙일 수 있어요.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페런트 값을 갱신해주면 되죠. 얘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재교출을 하는데 재교출을 하면서 셀프 루프를 찾으면 자기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페런트 값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가는 경로에 대해서 모든 값들을 직접 아래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nd를 하면서 함께 다음번을 생각한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니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3, 158하고 그다음에 39 두 개의 집합을 유니온을 할 건데요. 이렇게 유니온을 할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와 동일합니다. 지금 페런트 배열이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집합을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39 집합을 158 쪽으로 합집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유니온을 하려 하는데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합집합 하려고 할 때 3번의 대표를 없애고 지금 5번 쪽으로 합쳐졌잖아요. 이렇게 먹었잖아요. 아까도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해보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3의 대표성을 없앤다는 얘기는 어떤 페런트가 생긴다는 얘기겠죠. 페런트가 그 셀프 루프였을 때 대표 값이었으니까 셀프 루프가 없어지고 어떤 값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어떤 값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 1과 8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미 대표가 있는 지금 대표를 5로 찾아놨으니까 이 대표 있는 대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해서 이 페넌트를 5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원래 3이었는데 5가 됐죠. 그래서 3이 이렇게 바로 5를 바라보는 형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 비슷한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자료 그 셋은 1358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니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니온을 할 때 높이를 가지고 최적화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점부터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는 애초에 ON이고 그 다음에 유니온과 파인드 연산은 각각 알파 n을 갖습니다. 지금 유니코드가 좀 부실해서 A로 입력을 해놨는데 알파 n이라는 함수고요. 알파 n 함수는 다크만 역함수로 계산되는 값이라서 보통 알고리즘 문제 풀이하는 사이즈 10만이나 100만 아니면 엄청 크다면 1000만에 대해서는 거의 다 그냥 대부분의 숫자에 대해서 5 이하의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엄밀하게는 상수가 아니지만 그냥 상수처럼 취급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n번의 유니온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빠르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유니온의 파인드를 구현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알고리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